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 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초대석 카테고리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사장으로 있던 그 대한사랑의 청소년단 박은형 지도 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오랜만에. 오랜만입니다. 예, 우리 박은영 선생님은 제가 쭉 지켜보니까 우리 박은영 선생님께서 우리 청소년단 회원들에게 아주 큰 형, 큰 오빠로서 항상 그 아주 따뜻하게 그 키워나가는 모습을 늘 지켜봤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지도만 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그 청소년단 홈페이지에 누가 봐도 알아듣기 쉽게 그 원래 그 유튜브나 이 강의라는 게 사실 아는 거하고 설명하는 거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알아듣기 쉽게 그 많은 그 동영상을 지금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 아주 활약이 아주 눈부십니다. 컨시버 내가 이사장 떠난 지도 석 달이 됐는데 제가 사실 그동안 일부러 회원들하고 연락도 안 하고 지냈어요. 물러나면 그냥 일단은 가만히 있는 게 전 도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청소년단 올여름 어때요? 네, 청소년단이 지금 이제 홈페이지를 맞아. 만들어가지고 예. 또 계실 때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홈페이지를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 모집을 지금 오늘 소개하겠지만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청소년단 활동을 제가 소개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애국 캠프, 저희 이제 역사 캠프를 꾸준히 해왔는데 올해도 또 애국 캠프가 가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국 캠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바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애국 캠프는 원래는 이제 우리 청소년 회원들 그 여름에 그 이제 수련 학교 삼아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또 일이 커져가지고 우리 해외 동포 언론사에 계신 분들 자녀들 뭐 국적교육하고 뭐 그러대요. 네네, 해외 이제 동포 청소년들 그 자녀분들도 오셔가지고 예. 우리나라 역사 문화 배우고 체험하고 굉장히 또 유익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해외에 있으신 동포들이 조금 이제 목말라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채워줘서 더 좋아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나름 의미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회원들 회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참 우리 청소년단이 일치월장하는 것 같고 그 동영상을 이렇게 잠깐 보니까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 요즘 저 청소년단 근황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대한사랑 청소년단은 예.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단법인 대한사랑 예하 청소년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한사랑이 출범하고 나서부터 대한사랑 청소년단은 이제 꾸준히 이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사랑 청소년단 활동을 간단하게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예, 보시면 그 대한사랑은 일단 홈페이지를 이번에 만들었는데 주소가 ydhsr.kr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사랑이 DHSR 앞에 Y는 유스, 그러니까 ydhsr.kr.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제 외우기 좋게 이제 짧게 주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으로는 나갈 텐데 지금 이제 첫 화면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내에서 저희가 유튜브에 올린 어떤 교육 동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단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역사 특강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활동들 홈페이지 내에서 이제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리워드도 제공이 되게 저희가 시스템을 이제 구성해 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대한사랑 청소년단이 주로 학교 역사 특강 아니면 역사 캠페인
주로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많이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 많이 이제 중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러면서 온라인을 많이 강화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홈페이지 같은 부분은 이제 지금에서야 많이 보강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우리 청소년 분들 찾아뵙고 같이 이제 활동하고 호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대한사랑 청소년단을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고 실제로 어떤 내용을 이제 청소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고 학교에 가서 또 강의를 하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사단법인 대한사랑에서 하는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거를 이제 같은 내용을 청소년들에 맞게 조금 이제 쉽게 풀어서 이제 하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중국과 일본의 어떤 역사 왜곡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짜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있죠. 사실 이제 동북공정이 중국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을 해서 이제 몇 년 동안 하고 끝난 것처럼 이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문화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일본의 역사 왜곡, 중국의 역사 왜곡을 얘기한다고 해서 일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중국 사람을 싫어하고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역사를 침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좀 바로잡고자 저희가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과 얼마 전에 조금 논쟁이 많이 되었던 이제 김치가 이제 중국의 파오차이를 이제 모방했다. 원래 중국 거다. 쉽게 얘기하면 원래 중국 거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한복도 원래 중국 거다. 그런데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원래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중국 역사였다. 중국에 속했다. 저 2017년이었나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때 시진핑 주석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여기 보면 인용된 게 보면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이렇게 해서 한국의 역사가 중국에 예전에 실제로 귀속된 것처럼 그런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사실 국제 무대에서 정상들 간의 이제 그런 대화는 굉장히 이제 무게감이 굉장히 클 텐데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역사학계라든지 이런 데서는 크게 이제 반발하거나 그거를 뭐 정부 차원에서 바로잡거나 하는 부분이 많이 약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단체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도 알리고 하여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은 중국의 이제 일부였고 그러니까 북쪽은 중국의 일부에서 시작했고 일본은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이제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우리 한반도가 이제 시작했다. 이제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귀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너희 이제 한반도 한국 사람들은 고조선이라고 하는 뭐 배달이라고 하는 뿌리 국가가 아니고 그냥 식민지로부터 이제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뿌리 없는 국가가 되고 나중에 이제 뭐 침범을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명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애초부터 이제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국민들이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보면 정말로 잘 모르고 계시고요. 예, 알고 있어도 이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홍산 문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도 요새는 교과서 홍산 문화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홍산 문화에 보면 중국에서도 홍산 문화가 이제 해석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신비의 왕국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제 중국 문화로 완전히 이제 흡수를 해서 중국의 역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홍보가 하게 됐죠. 그리고 만리장성 같은 것도 늘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역사 이제 조작인데 그런 어떤 역사 조작 만리장성이 고무줄이죠, 고무줄. 그렇죠. 그리고 막 사진들을 보면 어떤 거는 만리장성이 뭐 저 끝까지 가 있고 어떤 거는
만리장성 길이가 2만 킬로가 넘는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 지구 둘레가 4만 킬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리장성이 2만 킬로가 넘으면 지구 반바퀴보다 더 길다는 소린데, 야 어떻게 이렇게 탈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들어보면 판타지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제 각국 그리고 서양의 교과서에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사실 많이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이제 그런 어떤 운동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만리장성이 이제 북한의 황해도까지 들어온 사진도 있고요. 그런 어떤 이미지도 보급되고 있고, 평양까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경기도, 우리 남한 경기도도 이제 예전에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가 다스렸다, 이런 이제 중국 책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북공정의 어떤 결과물들이, 수많은 저서가 사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이제 많이 쏟아졌는데, 저희는 그런 대처가 이제 많이 미흡해서 국제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하고 정부에서 전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실 동북공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한복이나 뺏어가고 김치나 뺏어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역사 교과서를 다 북한은 중국 땅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왜 심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이 좋아서 이제 한류팬이 생겼어. 그 한류팬이 보니까 우리나라 한글도 신기해. 그래서 그 한글에 빠지고 우리 태극기 원리에 빠지고 하다가 그럼 도대체 이 나라 역사는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 굉장히 훌륭하겠지? 하고 와서 딱 봤더니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검색해 보면 세계적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역사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하자 이거지. 사실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의 자손이 곰의 자손이 되고 참 어떻게 참 그런 찬란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식민지에서 시작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사랑 그 자녀들이 우리 회원에 꼭 가입을 안 하더라도 일단 홈페이지라도 좀 넘겨보게.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 나라 역사를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엉터리니까 자기 나라 역사를 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은 지금 진짜 조조의 땅이라고까지, 그러니까 삼국지의 조조가 경기도까지 왔다, 만리장성이 거기까지 왔다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임나일본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네. 그 이제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고, 이제 남쪽은 예전에 이제 약 한 4세기에서 6세기, 그러니까 그 시절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삼국 시대 좀 되는데, 그때 이제 일본 서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임나 일본부. 사실 그때는 일본이라는 지명도 이제 없었다고 없었지. 보는데, 예, 그럼에도 이제 일본부라는 지명이 이제 일본 서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제 좀 뭐 신뢰하거나 할 수 없는 건데, 사실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들어오면서 그때 정한론이 나오면서 하나의 어떻게 날조로 만들어진 하나의 논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나일본부라는 것은 그때 우리나라의 남부에 이제 임나일본부를 설치를 해서 우리나라의 남부를 다스렸다는 거죠.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를 어떻게 하고 일본이 다스렸냐라고 하면 이제 삼국사기에 그때 기록은 이제 못 믿겠다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또 논리를 뒤집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가야랑 연결을 시켜서, 사실 이제 그 전라도 천년사가 이번에 책이 아직 뭐 출간은 안 됐지만 많은 이제 논쟁 속에 있는데요. 거기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임나일본부 그 논리는 예전에 2010년도 때 한일 역사학자들이 만나서 임나일본부 논리를 폐기하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일본의 일부 극우 이제 인사들의 역사학자들의 논리다라고 합의를 해서 이제 폐기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 국내 학자들은. 근데 실제로 그때 내용을 보면 임나일본부가 한국을 이제 지배했다는 것에서 조금 물러나서 임나가 가야다라는 거는 이제 인정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저는
이제 위험한 거고 말도 안 되는 예, 예, 거지. 그렇죠. 예. 사실 그 임나의 어떤 그 뭐 지명 일본 서기에 나오는 무슨 합천이 다라라든지 남원이 기문이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근거가 거의 없어요. 근거가 거의 억지 근거 끼워 맞추기에 가까운 그런 논리들인데 그렇게 억지로 해서 한반도 내에 이제 그 지명을 집어넣는데 그거를 우리 학자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너무 황당하다. 너무 황당하고 이제 참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제가 토론회를 봤는데 토론회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식민사학이라고 매도하지 말라. 이거는 순수하게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런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식민사학이지. 겉으로는 이제 크게 얘기할 때는 우리 같이 식민사학을 극복을 해야 되고 우리 아름다운 어떤 역사를 물려줘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구체적인 강론에 들어가서 보면 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 식민사학으로 귀결이 되고 이제 자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역사 광복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겠구나.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역사학계에서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교육하고 가르쳐 줬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굳이 대한사랑이라는 단체 그런 어떤 단체에서 역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투쟁을 역사 하고 광복권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만일 예. 잘했으면. 그렇죠. 이미 광복을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지금 광복한 지가 8.15 광복한 지가 80여 년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제 그런 게 바로 잡히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이제 너무나 좀 안타깝고 좀 참담한 이제 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저 광복 후 100년이 지나도 시정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참담하고요. 그 전라도 천년사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쉬운데 그게 전라도 지역 역사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최근에 이제 부산도 문제가 된 것 같던데 우리나라에서 경상도 지역에서 경상도 뭐 천년사는 이런 책을 쓴다고 쳐봐요. 반드시 거기에도 식민사학자들이 또 들어가서 결국은 마찬가지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일반인들께서 얼뜻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 전라도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든지 1000년 이상 역사를 기술하다 보면 결국 그 저수라는 사람들은 결국 교수나 박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1000년 이상 역사책을 쓰게 되면 결국 교수나 박사가 집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기존 역사학자들 중에 일부는 아직도 식민사학을 지금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식민사관에 젖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집필하게 되면은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일이 전라도에서 먼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 보면은 뭐 특히 저희는 정치 종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뭐 몰아간다든가 하는 아주 나라를 망칠 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전라도 천년사는 아주 순수하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거기 참가한 정치인들도 뭐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어쨌든 다 순수하게 이것을 왜 하는지 알고 즉 남이 써준 거를 읽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분개해서 참여하고 있고 아주 모양이 바람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좌나 우나 절대 정치적으로 그거를 이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참 이사장을 할 때 우리 대한사랑 청소년단이 뭐 1인 시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 쟤들이 이사장보다 낫다. 쟤들이 나중에 이사장 할 때는 나라가 정말 바로 섰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자랑스러웠어요. 잠깐 우리 1인 시위 장면 좀 한번 볼까요? 우리 저는 전주 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이자 대한사랑 청소년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가은입니다. 제가 지금 전북도청 앞에 나와 있는 이유는 전라도의 천년 역사를 담은 전라도 천년사가 발간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라도 천년사에는 심각한 역사 왜곡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명을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지명으로 표기하고
대한사를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저거 다 어른들이 시켜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사랑 청소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 이런 올바른 역사를 이렇게 접해보면 나중에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하고 다를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박 선생님이 한번 잘 설명하시던데 난 최고 웃기는 게 천리장성입니다. 아니 평양하고 원산을 연결하는 거기에 성이 있어 천리장성이고 그게 통일신라하고 고려 국경이었다. 그거를 우리가 못 치고 올라가. 그러니까 식민사관에서 딱 거기 상한선을 그어준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수업 시간에 가르치면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지금은 구글 어스만 봐도 거기 성이 한 개도 없는데 그거를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더 무서운 거는 그걸로 출제를 해서 그 고시를 통과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고위직이 된다는 거죠. 그런 패배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하니 어떻게 나라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혹자는 단군이래 지금 제일 잘 먹고 잘 산다 뭐 경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물론 잘 사는 건 중요하죠. 더군다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잘 살아야죠 국민들이.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정승 집안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노비 집안이라고 하는데 그걸 바로 잡지 않냐 이거죠. 그게 바로 잡지 않습니까? 우리 천자국이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순수함에서 남녀노소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이 역사 바로잡기입니다. 여러분 광복한 지 100년이 지나도록 식민사학을 배울 겁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계속 그런 역사가 이제 고착화돼 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일본을 미워하는 겁니다. 뭐 그건 예를 들어 일본에 가지 말자, 일본 거 사지 말자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차원이 낮은 그런 것이죠. 이웃 나라로서 우리가 그 관계는 유지하되 바로잡을 건 바로잡자 이런 태도를 갖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항한다거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라도 천년사기를 좀 더 해주실까요? 최근에 어떻게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작년 12월에 이제 봉정식을 하려고 했죠. 원래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전라도라는 말이 전주와 나주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고려 현종 8년에 처음에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00년 거의 딱 1000년 정도 됐는데요. 그걸 기념을 해서 전라도 정명 1000년 기념 사업으로 이제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제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 엄청납니다. 20억 되죠? 25 예, 사업이죠? 지금 24억이 투입됐다고 24억이죠? 하고요. 지필진이 지금 213명이라고 그러고 총 한 600여 명의 연구진이 이제 이분들도 다 전문가죠.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34권 한 2만 쪽에 달하는 굉장히 방대한 역사서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 그 내용을 보니까 식민사기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곳곳에 있고, 껴 있겠지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제 문제가 심각해서 예를 들면 역사 단체라든지 어떤 무슨 이제 지역의 어떤 단체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많은 이제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하고 이제 이게 논쟁이 된 거죠. 예. 근데 이런 부분도 제가 토론회를 봤는데 이런 부분도 마치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제 그쪽에서는 그 역사 이제 집필하신 분들은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잘 집필했는데 아직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이게 막 이렇게 소란을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까지 들었냐면 이게 만약에 유네스코에 뭐 이제 남원 기문이다 이런 게 등재가 됐으면 정말 우리 역사서뿐만 아니고 일본 서기 역사서까지 다 포함하는 아주 풍성한 역사로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다는 표현을 이제 저런 상황에 쓸 수가 있을까? 저는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아서 우리나라 이제 역사를 그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는 그 굉장히 이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제 부분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큰 저항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론회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9월 달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뭐 출간을 강행한다는 말도 있고요. 아직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이제 나온다는 거는 이제 정말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만 이제 예를 들면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거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영산강 유역이 그 당시에 야마토 외의 지배를 사실상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서술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고분들 석곽이 일본 어떤 스타일이다. 투구가 일본 스타일인데 일본산일 가능성이 있다. 또 외에서 해로 관리를 위해서 사람을 파견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야마토 외가 지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조금 애매하게 써놨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왜 지배를 받았구나, 임날분부가 맞구나. 그리고 또 일본 서기를 많이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명이. 그럼 일본 서기라는 책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이 시기가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 뭐 근초광 때였나 백제는 뭐 그 막강하던 시절인데 일본의 그 신공항우가 와서 우리 그 남쪽을 다 지배를 해.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왕한테 절을 받아. 이게 뭐 이건 뭐 개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이죠. 그렇죠. 예, 네. 잠깐 좀 말씀 좀 네, 해주시죠. 삼국 시대 사실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때 건재했었다라는 그런 건 상식만 받아들여도요. 예. 사실은 임날분부는 상식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사실은 이제 주장하는 것이 삼국 시대의 초기 기록은 뭔가 이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요, 연대표가 삼국 시대 초기 연대표가 처음에는 지금은 바로 잡힌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게 다 잘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시절이 다 없어요. 뭐 원삼국 소리 나오고. 예, 원삼국 얘기 나오고 원삼국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게 세상에. 있지도 않은 단어. 이게 무슨 프로토타입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사실 역사 용어로서 존재하지도 않는 거를 만들어내면서 그걸 부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실 대형 박물관 같은데 가보면 전 세계 최고의 박물관 중에 하나라는 거기에 이제 한국관이 있죠. 생긴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뭐 한국의 뭐 K5라든지 한류라든지 이제 국력이 올라가면서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한국관도 생겼는데 그 역사에 보면 고조선이 없어요. 고조선이 없고 선사시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역사시대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하여간 이제 이런 어떤 이런 논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하고 이게 또 뻔히 생각하면 이제 일제가 이제 자기의 어떤 주장을 이제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억지성으로 부정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학계에서 그거를 통설처럼 이제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 토론을 보면서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은 뭐 삼국사기 내용이라든지 여러 이제 고대 사서 내용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해석도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문을 확인하는 게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뭐 사학과에 뭐 그런 분들 아니면 보기도 힘들고 뭐 한자를 또 뭐 안다고 해도 해석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보기가 쉽거든요. 인터넷이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반 청소년들이나 시민들 분도 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아는 게 정말 이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국 그 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그게 지금도 살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서가 고대 역사서가 사실은 이제 몇 권이 없고 별로 남아 있는 게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국 사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료인데 이걸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삼국 사기는 안 믿고 일본 서기는 믿게 되는 이제 이런 어떤 웃지 못할 이제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라도 천년사 같은 책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로 안 잡아서 그래요.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는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 이 환단고기를
이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이걸 다 썼다는 거야. 이게 한 사람이 쓸 분량입니까? 보세요. 그게 참 그런데 어쨌든 우리 대한사랑이 열심히 활동하고 환단고기 북 콘서트를 국내에서 많이 개최해서 최근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어떤 느낌을 받냐면 환단고기 저게 뭔가 있긴 있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자꾸 이렇게 주장하고 뭐 천문학자가 오송치루를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함부로 뭐 이렇게 흉보고 그랬다가 나중에 망신당하겠다. 그래서 모르면 바둑에서 모르면 손 빼라고. 이제 비방을 하지 않고 이렇게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옛날처럼 뭐 터무니없이 뭐 황당고기 뭐 썩은 고기 하던 사람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뛰어야 되겠다. 그럼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때가 오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남원의 고분군을 기문으로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록할 때는 저는 저거 완전 보이스피싱이다. 모르면 속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남원 옛날 기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기문 박물관 세우고 기문 연구소 차리자. 그러면 시장이 그거 듣고서 이건 잘못됐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다 속죠. 어쨌든 남원시에 그런 기관이 생기면은 좋죠. 저는 시장 별 잘못 없다고 봐요. 왜? 근데 그 국사학자들이 가서 그렇게 보이스피싱이다 완전히 그냥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한번 당해봐서 가야 때문에 우리가 한번 막 겪었는데 전라도 천년사가 또 이어 터진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나간채 교수님이나 운동하신 분들을 다 면면히 알아요. 사실은 우리 대한사랑에서 그다음 끊임없이 지원하고 뭐 신문 광고비도 저희가 뭐 거의 다 내다시피 하고 다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감격하겠더라고. 전라도 천년사를 바로잡는 것은 제2의 동학이다. 그런 주장까지 나오니까 일단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더라고. 이제는 보는 눈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 바로잡기가 이제는 이슈가 되겠다. 이제 저처럼 정년퇴임한 57년, 닭띠, 58년, 개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역사 강의도 들어보고 동영상도 보고 어디 참여도 해보고 하다 보면 이제는 이것이 하나 국민운동으로 퍼져나갈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을 지금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 하여튼 이런 크고 작은 일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다 지금 참여하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은 또 우리 박 선생님 같이 좋은 교사한테 참역사를 배우면서 나중에 그런 애들이 뭐 역사 드라마를 만들고 하면은 다를 겁니다. 감동 자체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렇게 참 교육을 받은 아이들 시대가 빨리 와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우리 대한사랑 우리 청소년단은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하게 될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해왔던 대로 참역사를 알리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부분을 이제 바로 잡는 어떤 그런 활동을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꾸준히 할 건데요.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활동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회 이제 운동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 이제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인해서 만리장성이 이제 뭐 그런 지도가 많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왜곡된 그런 지도가 역사책에 많이 실려 있어요. 외국 교과서에도 그런 부분도 참 바로잡아야 되는 게 저는 처음에 만리장성이 그렇게 들어온 거 보고 야 이게 뭐 장성이 있긴 있는가 보다. 장성을 무슨 시멘트를 혹시 쌓아놓고 주장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림만 그려놨더라고. 옛날에 있었다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너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이제 퍼져 있는데 바로잡을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예, 아무도 안 하고 정부에서도 손 놓고 있고 뭐 학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건전하게 많이 활동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단고기, 우리의 어떤 역사서 환단고기, 사실은 이제 환빠, 우리 환빠라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단어일 수가 있는데 사실 환단고기라는 책을 정말 이제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을 제대로 뭐 조금이라도 읽어보지 않고 이제 또 비난하고 비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박사님께서도 이제 평생 천문학 전문가로서 깊은 연구를 하셨는데 이제 오성치루에 대해서도 이제 밝혀주셨고 굉장히 뭔가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위서가 아니다라는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아까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홍산 문화 같은 부분 그런 부분도 사실 기존 사서에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환단고기를 보게 되면요 이제 궁금증이 풀릴 수가 있어요. 하나를 예를 들면 그 청소년들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면 전부 다 알거든요. 그 배달시키는 어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청소년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배달의 민족, 배달기레라는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말들 들으면서 자랐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TV 프로그램 중에 배달의 기수라는 프로그램이 일요일 오전에 했었는데 군인들 나와서 훈련하고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뽀빠이 이상용 예, 같은 저는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재밌어서 이제 가족들끼리 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배달이 뭔지는 뭐 고민은 안 했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께서 배달이라는 나라는 우리 단군 조선 이전에 배달이라는 국가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를 배달의 민족이라 부른다라고 중학교 때 제가 역사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거보다 했는데 제가 크고 나니까 야 그렇게 가르쳐준 선생님 대단한 거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글쎄요? 그렇게 가르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때? 네, 제가 우리 담임 선생님이 금수초문이네. 예. 아니 지금 고조선도 신화라고 하는 판인데 단군조선 앞에 나라가 배달 나라다 이렇게 떡 부러지게. 예, 그렇게 말씀. 물론 훌륭하신 이제 분이네. 딱 한 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로 교육은 안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크고 나서 역사 공부하고 이제 대한사랑 활동하면서 야 우리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훌륭하신 아셨을까? 예, 우리 왜냐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정반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이제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마음을 이제 오픈하고 환난고기 책도 이게 이제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전수된 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음을 열고 이제 많이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제가 예전에 그 역사 캠페인 같은 걸 할 때 어르신들이나 이제 일반인 분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역사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네. 기존의 어떤 역사 활동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뭐 진보나 보수냐 그런 정치적인 어떤 성향 거기에 속해 있는 경우가 뭐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대한사랑이 참 조금 자랑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사랑 내에서는요 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고 뭐 종교도 뭐 기독교 교회 계시고, 다니고 절에 절에도 다니고 뭐 다니시고 스님도 계시고 안 믿기도 하고 민족 종교도 예, 있고 그렇죠. 뭐 다양한 분들이 다 모여 계시거든요. 예. 여기는 이거는 우리의 어떤 뿌리 역사, 원래 역사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좌파, 뭐 진보건, 보수건, 무슨 종교가 있건 없건 뭐를 믿건 그것과는 별개로 그걸 넘어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걱정이나 이제 저희가 어떤 편협한 역사관을 가지거나 어떤 그런 게 편견을 가지고 하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도 어떤 청소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의식 그리고 올바른 어떤 국가에 대한 마음, 역사에 대한 마음 그런 역사관이 바탕이 돼야 나중에 커서 뭘 만들더라도 무슨 작품을 만들건 드라마를 만들더라도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나라를 반영하는 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사랑 청소년단의 우리 청소년들 자녀분들 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 역사 바로잡기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바로잡기 하면은 정치인들은 바로 뭘로 몰아가냐면 5.16이냐 5.18이냐 이리 몰아가요. 자기 당리 당략으로 자기네가 유리한 주장만 하는 겁니다.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한쪽은 김구 김대중이 나쁜 사람이다. 한쪽은 이승만 박정희가 나쁜 사람이다. 그게 역사 바로잡기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건 뭐 정확히 표현하면 근대사 바로잡기겠네. 근데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상고사입니다. 상고사 바로잡기가 굉장히 급하고 우리가 더 이상 낙랑군이 뭐 평양에 있었다, 뭐 아사달이 평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민사관이 우리 역사를 전부 다 압록강과 두만강 안으로 전부 다 우겨 넣은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식민사관입니다. 반도사관이죠. 그러나 아득한 옛날 우리 민족의 무대는 대륙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족사관입니다. 제가 노래 가사에도 만들었지만 조선 정독부 역사는 바로 식민사관이고 우리 대한광복군 역사관이 민족사관인 것입니다. 오늘 장시간 뭐 이것저것 최신 정보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박 선생님은 꼭 청소년 문제만 국한돼서 활약하지 마시고 이제 더 좀 넓은 무대에서 좀 더 강연도 하고 다니시고 좀 더 고생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